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러분이 쓰시는 윈도우즈 11 있잖아요. 네. 이 운영체제의 기본 기능 때문에 어쩌면 소중한 데이터가 그냥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좀 놀라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. 그 비틀라커 자동 암호화 이야기군요. 네, 저도 봤어요. 니오인 같은 데서 나왔죠? 맞아요. 니오인 보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윈도우즈 11의 자동 디스크 암호화, 그러니까 비트라커 기능이 어떻게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그 우려를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. 네, 이게 특히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좀 위험할 수도 있겠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걸 파헤쳐 보려는 목표는 이 문제가 도대체 왜 생기는 건지, 그리고 특히 컴퓨터 설정 같은 거 잘 모르시는 분들께 이게 어떤 위험이 될 수 있는지, 여러분이 이 소식에서 꼭 아셔야 할 핵심 포인트를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겁니다. 좋습니다. 한번 제대로 얘기해보죠. 자, 그럼 우선 뭐가 바뀐 건지부터 좀 알아볼까요? 제일 큰 변화는 이거예요. 윈도우즈 11 최신 버전, 그러니까 24H2부터는 홈 에디션 사용자까지 포함해서요. 컴퓨터의 기본 저장 장치가 자동으로 암호화된다는 겁니다. 비트라커라는 기능으로요. 그렇죠.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그 암호화를 풀 때 필요한 복구키라는 게 있거든요. 네네. 그게 기본적으로 사용자 본인의 마이크로소프트 계정, 그 MSA라고 부르는 거기에 자동으로 저장된다는 거죠. 아, 그래서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엄청 중요해진 건군요. 네,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죠. 왜냐하면 암호화된 걸 풀려면 키가 꼭 필요한데 그 키를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에만 딱 저장해 두니까요. 다른 데는 안 두고요, 기본적으로는. 네, 기본 설정은 그래요.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게 다 보안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. TPM이라고 하드웨어 보안 칩 같은 걸 활용해서 보안을 강화하려는 좋은 의도라고는 하죠. TPM. 그게 있으면 좀 더 안전한 건 맞죠? 네, 키를 좀 더 안전하게 보관하는 데 도움은 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복구키 자체가 필요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. 문제가 생겼을 때는 결국 그 키가 있어야 해요. 잠깐만요. 그럼 사용자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암호화가 될 수도 있고, 심지어 암호화됐다는 사실 자체를 모를 수도 있다는 건가요? 네, 그럴 수 있죠. 특히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요. 실제로 레딧 같은 커뮤니티 보면 막 데이터 접근이 안 돼서 당황했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. 맞아요. 어떤 분은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접근 권한 잃으면 그냥 데이터 영원히 빠이빠이다, 뭐 경고나 두 번째 기회 같은 거 없다, 이렇게까지 얘기하던데요. 그렇죠.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설정이 그 중요한 복구키를 딱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에만 저장하는 거니까요. 아, 그럼 계정 잠기거나 잃어버리면 그냥 끝인 거네요? 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짜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내 드라이브가 암호화되어 있었네? 하고 처음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. 이야, 이거 좀 심각한데요. 여기서 이제 니오인 기사가 지적하는 핵심적인 충돌 지점이 나오는 거예요. 뭐랄까 우선순위의 문제랄까요? 우선순위요? 네, 대부분의 일본 사용자들한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강조하는 그런 기밀성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내 사진, 내 문서 같은 내 데이터에 언제든 내가 필요할 때 접근할 수 있는 가용성일 수 있다는 거죠. 아, 그렇죠. 당장 내가 내 파일 못 보면 그리 무슨 소용이겠어요. 바로 그겁니다. 그러니까 사용자한테 명확하게 이거 암호화됩니다. 키는 여기 저장되는데 다른 데도 백업해 두세요. 이렇게 쉽게 안내해 주지도 않고 그냥 일단 보안을 위해 암호화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접근이 이게 데이터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치명적인 데이터 손실이라는 진짜 중대한 위험을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인 거죠. 와, 치명적인 실패 상황이라니 표현이 상당히 세네요. 그만큼 심각하게 본다는 뜻이겠죠. 아, 그리고 기사에서 잠깐 언급됐는데 예전에 비틀러커 쓰면 드라이브 속도가 좀 느려질 수도 있다는 그런 발견도 있었다고요? 네, 그런 이슈가 있긴 했습니다. 물론 지금은 많이 개선됐겠지만요. 이번 논의의 핵심은 아니지만 참고는 할 만하죠. 자, 그럼 이 상황에서 사용자는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아는 것 같아요. 인식이 중요합니다. 인식. 네, 윈도우즈 11 최신 버전을 쓰시거나 아니면 업데이트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내 드라이브가 나도 모르게 암호화될 수도 있겠구나. 이걸 먼저 아셔야 해요. 네, 일단 인지하는 게 첫걸음이군요. 그렇죠. 두 번째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관리가 정말 중요해졌다는 겁니다. 그렇죠. 키가 거기만 저장되니까. 네, 계정 비밀번호 잃어버리거나 뭐 해킹당하거나 하면 그게 바로 데이터 접근을 잃는 거랑 똑같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. 정말 조심해야겠네요. 그럼 세 번째는요? 세 번째는 그래도 대안은 있다는 겁니다. 설정 메뉴에 들어가면 비틀라커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고 원하지 않으면 끌 수 있어요. 아, 끌 수도 있군요. 네,
아니면 복구키를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말고 다른 곳, 예를 들어 USB 메모리 같은 데다가 직접 백업해 둘 수도 있고요. 아하, 수동으로 백업하는 거군요. 네. 그리고 이건 좀 더 기술적인 내용인데 아예 윈도우즈 설치할 때 레지스트리라는 걸 좀 편집해서 이 자동 암호화 기능을 처음부터 비활성화시키는 방법도 가이드들이 나와 있긴 합니다. 이건 좀 잘하시는 분들만 하시는 게 좋겠죠. 그렇군요. 여러 방법이 있긴 하네요. 네.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여러분께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? 윈도우즈 11의 자동 암호화는 분명히 보안을 강화하려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기능이지만 그렇죠. 의도는 좋았죠. 네. 근데 지금 구현된 방식대로라면 자칫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내가 복구키라는 게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데이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,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. 맞아요. 마치 엄청 튼튼한 금고를 샀는데 열쇠를 딱 하나만 주고 그걸 잃어버리면 아예 못 열게 되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랄까요? 비유가 딱 맞네요. 네. 그래서 이건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좀 더 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어떤 질문이죠? 자동으로 제공되는 보안과 사용자의 인식 및 통제권, 그리고 데이터에 접근할 권리, 가용성 사이에서 과연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. 아, 그 균형점이 참 어렵네요. 그렇죠. 시스템의 기본 설정이나 어떤 특정 회사 계정에 대한 의존성 때문에 정작 내 소중한 데이터에 내가 접근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면 과연 어디까지를 기본 보안으로 해야 하고 어디부터를 사용자에게 선택권을 줘야 할까요? 이런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거죠.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. 마지막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거리를 좀 던져보자면요. 기사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변화나 위험성에 대해 사용자들에게 좀 더 투명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지적하는데요. 네, 소통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.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. 점점 더 많은 우리 삶의 부분이 디지털화되고 각종 서비스가 특정 계정에 묶여가잖아요. 그렇죠. 거의 모든 게 그렇죠, 이제. 그런데 이런 시스템의 기본 설정이나 계정 접근성 문제 하나 때문에 내 데이터에 대한 접근 자체가 막혀버릴 수 있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진정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? 와, 정말 근본적인 질문인데요. 네. 한 번쯤 우리 모두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.